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이 마이크를 안 달아도 컴퓨터가 좋아서 그런가? 뭐 목소리 잘 들리죠? 오늘 요거 할 거예요. 경매 감정. 요거 봐야 되겠구나. 원래 이제 이게 4천만 원 투자해서 5억을 번 사례. 제가 내일이건 방송할 겁니다. 오늘 낙찰을 받았거든요. 오늘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알면 아마 뒤로 자빠질 수도 있어요. 뭐 배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왜 저걸 몰랐을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요것은 제가 내일, 요거 끝나고 이제 그 경매 감정 평가 끝나고 4천만원 투자해서 5억을 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대략요, 낙찰은 1억 7천에 받았습니다. 낙찰은 1억 7천에 받았는데, 80% 정도 대출이 돼요. 80% 정도 대출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죠? 2,000원, 2,7에 14, 한 3,000, 4,000 투자해서, 매매 예정가가 5억입니다. 4억 5천이나. 10배 벌었죠, 10배. 이게 지금 현실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저랑 같이 쭉 제 교재 구매하셨던 분이 지금, 이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기분이 좋고,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그 경매 감정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이 요거죠. 구독자 1만 명 돌파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루에 구독자가 100분씩 늘어요. 100분씩. 어제는 1,500분이셨거든요. 1,500분이셨는데 오늘은 또 1,600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뭐 1,000단위 구독자하고 10,000단위 구독자일 때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뭐 구독 좋아요 뭐 눌러달라고 한 번도 이렇게 말씀드려본 적이 없는데, 뭐 입소문이 좀 나기 시작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또 배울 게 있나 봐요. 제 강의에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경매 감정 평가서 3편 제대로 알면 큰돈 번다. 요 얘기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재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차피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뭐 이 한 1,300페이지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모르는 거 한두 가지만 배워도요, 이 48만원, 50만원 돈 아깝지 않습니다. 어느 분은 옛날에 저한테 50만원을 보내준 적 있어요. 2만원은 그냥 커피 한잔 드시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제 이제 그 상담했던 분은 원래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을 데리고 오셔서 어제 방송했던 물건을 상담했는데, 아파트 500세대. 이분께서, 물론 이분이 이제 줄 수도 있죠, 이렇게요. 자기 거, 본인 거 공유해줄 수도 있는데, 또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거 공유하는 것보다 직접 사세요. 친한 분이에요. 같이 컨설팅 하시는 분이에요. 같은 회사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천안에 사시는 분이세요.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좀 어제 1시간 정도 했는데 제가 답은 못 드렸어요. 답은 다 드렸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는 아마 입찰을 안 들어갈 거다 라고 해서 이분께서 이제 상담료로 이제 교재를 구매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물론 이분도 건설 업계에서 한 20, 30년 상무님이세요. 어떤 모 회사 상무님이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 1300페이지 이제 24분 23분이가 남았나. 이제 어제 24분이지 오늘 한 분 23분 남으셨네요. 저는 이렇게 좀 잔소리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요것은 제가 내일 해드린다고 했죠. 내일이 아니라 이제 요 강의가 끝나면, 여기서부터 요 강의가 끝나면 해드릴 거예요. 정말 요즘 저희 교재 구매하신 분들 좀 낙찰 받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역시 지식의 기반 위에 배짱이 있으면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 다음 시간에 요거 끝나면 맹지를 3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9천만 원에 9천만 원에 팔았나? 8천만 원에 팔았나? 요 얘기를 한번 또 해드릴 거고, 제가 맹지에 대해서는 다들 쓰잘데기 소리 하지 말아 그러죠. 진짜 여러분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 하수들 진짜 많아요. 제가 건축허가권부터 해서 어제는 또 주택법 얘기하니까 주택법도 모르 진짜 내 답답해서 그런 분들이 무슨 강의를 하신다고. 아유, 네 진짜.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요거 할 거예요. 법정이상권에 관한 어떤 감정평가서하고 또 유치권 요건 안 할 건데, 어쨌든 그리고 요거하고 수용 예정지에서 감정평가 요걸 할 겁니다. 요 두 가지를 할 건데, 좀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뭐, 최대한 빨리 진행할 거니까, 메모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메모하시고, 캡처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캡처하셨다가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정이상권 성립하는 물건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물건이 똘똘한 상가보다 100배 낫다. 그죠? 100배 낫아요, 여러분. 상가 5% 수익률, 아이고. 상가 5% 수익률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물건 제대로 들어가면요. 10%, 20% 그렇게 나옵니다, 수익률이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들?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물건이 좋잖아요. 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동일인 소유해야 된다. 뭐 그딴 얘기는 우리 이제 하지 말자고요. 저도 500강 이하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500강 이하부터는 아마 제가 봤을 땐 선수 영역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듣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도 그딴 얘기 하고 있으면 이런 시사석을 아 농담입니다. 제가 좀 또 이게 욕하면 또 구독자가 많이 안 느는데 욕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또는 토지만 매각, 그죠?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경매 물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물건들에도 한 20% 됩니다. 경매 물건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또는 토지만 매각, 그죠? 요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 그리고 또는 한 가지가 뭐냐면 지분 경매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 요런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지분 경매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 아유, 메모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죄송합니다. 매각 제외. 그 다음에 제가 좀 독수리라 그래요. 이런 것도 있을 때 또는 이제 요런 게 나왔을 때 지분 경매 시 건물은 매각 제외 또는 토지 매각 또는 법정지상 선입여지 있음 요런 물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잘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 30% 또는 50% 그냥 공짜로 덤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덤으로 먹을 수 있다고. 덤으로 보너스로 서비스로. 자, 요 물건 하나 볼게요. 근데 이 두 가지 물건을 익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겁니다. 2에 5, 6, 2, 5, 7. 자, 이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물건 쭉 내리다 보면, 어떤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죠? 지분 경매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그죠? 요런 경우, 요렇게 써있다든가, 아니면, 토지만 매각. 지분 경매 말고요. 일단 토지만 매각. 또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이런 물건들이 코멘트가 대부분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첫 번째, 이 토지 감정을 할 때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았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좋냐? 뭐 당연하죠.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음. 그 말이 훨씬 좋죠. 왜? 그런 것은 보통 30%. 법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20%. 근데 통상은 30% 다운돼서 감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볼게요. 이 물건 어떻게 써있냐?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지상의 미등기 건물 어쩌고저쩌고 이 소지하고 있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있으나 제약이 있대잖아요.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죠? 이 건물이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제약은 있으나 여기 그죠? 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애 없이 토지를 평가함. 그러니까 이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죠? 뭔지 알죠? 이거 하나하고 하나는 뭐 요거 2에 518836 뭐 이렇게 길어? 2에 518836 맞죠? 518836 요거 1번 물건인갑다. 자, 이거 보면 자, 요것은 뭐라고 돼 있죠? 건물은 매각 제외. 건물은 매각 제외죠. 토지만 매각. 토지가 있으면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은 매각 제외. 이 토지만 우리는 낙찰받아야 돼. 이 토지만. 이 네모난 토지만. 건물은 다른 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어디 있냐? 쭉쭉쭉쭉쭉 나와 있고, 여기 있네요. 자, 볼게요.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 후의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그죠? 매각 가격은, 그죠? 매각 가격은, 제시 후의 건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매각 제외인 건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건물이. 그죠? 이 건물로 인해서 이 건물이 있으니까 내가 토지를 낙찰받아도 이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만약 법정이상 성립하게 되면 내가 이 토지를 내가 마음대로 못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때문에 제한받는 가격으로 평가했대요. 그러면 보통 통상 30% 다운돼서 감정평가가 된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그럼 제 교재를 볼게요. 이것은 뭐 구독션에서 아니면 옥션에서 임의적으로 쓴 게 아니라 감정평가서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볼게요. 자, 감정평가서를 쭉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결정의견, 산출 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결정의견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제시의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한 경우에 토지 가격을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메모를 해놨다잖아요. 그죠? 비고란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서 한번 볼게요. 감정평가서 비고란에. 직접 여러분 또 보셔야 되잖아. 그죠? 감정평가서 어딨냐? 보통은 감정평가서 맨 밑에 보면 지도 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요것은 우리가 항상 입찰 들어갈 때 반드시 보십시오. 반드시. 입찰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요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요것은 맨 거의 하단에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서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이 명세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법정지상권 성립 시 요 가격이다. 요 가격. 그죠? 단가는 평당 1160만원인데 법정지상 성립하면 810만원이다. 810만원. 그러면 30% 다운된 거죠. 30% 다운된 거. 그죠? 이런 물건도 있고, 자, 또 하나. 그래서 아까 토지 명세표, 평가 명세표, 이 명세표는 제가 반드시 보라고 했죠.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이 비고란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죠? 법정이상권 성립 시 단가, 그리고 법정이상이 성립 시 단가. 성립 안 됐을 때는 13만 원인데, 그죠? 성립 시 단가는 93,000원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현재 93,000원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정상 가격은 만약 건물로 인해서 내 토지가 영향을 안 받는다면 13만 4천원인데 영향을 받는다면 9만 3천원이다. 이것은요, 국가가 입찰자한테 주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최대의 선물이에요. 서비스예요. 서비스라고요. 국가가 입찰자한테 주는 최대의 서비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 물건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또 혹시 또 이거 메모 열심히 했다가 또 이 물건 후딱 들어갈라 또. 그죠? 여기 보면 똑같은 물건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의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를 고려한 가격임.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명세표. 감정평가서 맨 아래에 있는 명세표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제시의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경우. 그죠? 원래는 270만원인데 190만원이다. 엄청 싸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우리가 경매에서 지분 경매 시 건물은 매각 제외 또는 토지만 매각, 법정이상 성립 여지 있음 또는 건물은 매각 제외 뭐 이런 것들 있죠. 법정이상권, 유치권 비슷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코멘트가 아까처럼 뭐 제외했냐 아니지 저감해서 감정했냐 아니면 저감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감정했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은 또 우리의 수익은 천차만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빨리 넘어갈게요. 요거 너무 또 오래 시간 끌면 여러분들 뭐 쟤는 뭐 또 이 감정평가 갖고 또 맥강 우려먹네 그럴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수용 예정지에서 주의할 감정평가가 있어요. 자, 이게 몇 강이더라? 516강? 잠깐만요. 일단 뭐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또 두 번 일할라. 516강이네. 516강. 위에도 같이 해버릴게요. 그냥 516강. 원래 이게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516강이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토지 수용 예정지가 있잖아요. 토지 수용 예정지. 그죠? 그래서 뭐 광명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진행됐다가 다시 요즘 또 재지정된 이런데 이게 만약 토지 수용 예정지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상이 얼마나 올까잖아요. 보상이 얼마나 올까. 제가 저번 옛날에 강의 때 토지 수용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상이 얼마나 올까. 책상 앞에서 컴퓨터로 때리지 말라고요. 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저도 이렇게 이제 다 구하는 공식은 제가 제 교재에 다 실어놨습니다. 교재에 다 아주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와도 다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어놨어요. 하지만 이 수용 예정지는요, 책상에서 때려보지 말고 현장으로 달려가세요. 자동차 끌고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현장에서 아주머니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계시면 바카스 한 박스 사드리면서 더우시죠? 그러면서 바카스 한 박 드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이 토지 여기가 이제 보통 보상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얼마에 보상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다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요. 저 썩을 놈들이 이거 산이라고 해서 얼마 주지도 않아. 공시지가에 뭐 1.5배밖에 안 줘. 아니 저 옆에 뭐 밭은 많이 줬어. 응? 뭐 그런 것들. 저기 뭐 주택 있는 것은 뭐 거기는 얼마씩 받았대야 평당. 더 잘 알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요 강의는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요 강의는 제 교재 313강 643페이지에 있어요. 643페이지. 그죠? 643페이지인데 이 표준지 공식과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 그 밖의 요인. 그 밖의 요인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밖의 요인을 구하는 공식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 교재에 아까 뭐라고 했죠? 몇 페이지? 교재 없으신 분들, 교재 사신 분들 643페이지 보세요. 제 교재 643페이지 그 밖의 요인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뭐 개별 요인, 지역 요인, 시점 수정, 표준지 공식과 요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감정평가사 모방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 요인을 구하는 거, 그 밖의 요인이죠. 그 밖의 요인 계산하는 거, 요거 요식 모르면 제 교재에 다 실려있으니까 요거 요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접 구해보기도 했고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선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를 달려가기 전에 일단의 토지 수용 예정지가 있으면 달려가기 전에 이 감정평가사하고 또 여기 저희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왜? 우리 감정평가서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요인을 계산할 때는 어떤 그 감정평가사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어. 그런데 A라는 토지가 수용이 돼. B라는 토지가 그런데 수용되기 뭐 1년 전에 거래되는 가격이 1억이었어. 감정평가사도 이 거래 사례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밖의 요인에 이 감정평가사의 개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거래 사례를 말씀드렸죠. 거래 사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물론 수용 예정가는 그보다 더 적을 수가 있어요. 수용 예정가는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상에서 계산하는 거 빼고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수용 감정은요, 수용 감정은 토지에 대한 감정, 지금 여기 밑에 말씀드린 건 다 토지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건요, 토지에 대한 감정이에요. 토지에 대한 감정이니까 참고하시고, 경매 감정이든 수용은요, 수용을 당했을 때 경매 감정이나, 그죠? 수용 예정지 감정이나 건물은 비슷해요. 건물 평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 그럼 수용 평가도 거의 1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차이가 있을 뿐, 이 토지에서 가격이 오르락내락 하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요인이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잘못 계산했다 하면 요것은 분명히 태클을 거셔야 돼요. 태클을 거셔야 된다고. 손해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옛날에 강의하는 그 밖의 요인이 감정평가사 고유의 영역, 자기의 어떤 생각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건데,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냐? 소송의 대상은 아니고요. 재결의 대상입니다. 재결의 대상.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매 감정이나 수용 감정에서 건물은 별로 차이 없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여기 있죠. 지작물, 영업권 및 각종 권리. 그죠? 요것은 제 이전 강의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 블로그에 제가 교재를 사면 50개 파일을, 보조 파일을 드리죠. 이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결정하는 요령들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수용 예정지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수용 예정지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지 경매 감정하고 내가, 왜 그러냐면 경매 감정은 여러분, 채무자를 위해서 또는 채권자를 위해서 가격이 대부분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수용 감정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잖아요. 그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경매 감정보다 싸는 게 대부분입니다. 싼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매 감정은 대부분 개별 공시지가를 많이 기준으로 하고, 물론 표준지 공시지가로 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수용 감정은 무조건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뭐뭐뭐입니다. 아시죠? 뭐 개별 요인, 지역 요인, 뭐 기타 요인, 시점 수정 다 한 겁니다. 무조건 표준지 공시지가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경매 감정하고 수용 감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밑에 있는 것들, 내용들, 여기서부터는 수용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원래 토지 보상 단가는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토지 보상 단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 밖의 요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있죠? 거래 사례라고 돼 있죠. 거래 사례. 왜? 감정평가사도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많이 그 가격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리 보상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죠? 안 그러면 난리 나죠. 아유, 비대면을 너무 많이 쳤더니 어깨가 아프네. 그 밖의 요인을 많이, 이제 이렇게 거래 사례라든가 보상 선례, 요런 걸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토지가 수용 예정지가 여러분 토지에 나왔어. 그죠? 뭐 보금자리 주택이다가 공공택지지역이다 막 나왔어. 그러면 그쪽 지역에 쫓아가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그죠? 쫓아가세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임야인지, 농지인지, 지목이 된지,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가인지, 상업시설이 있었는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지, 그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뛰어가라. 보상. 단 뛰어가기 전에 땀나니까 먼저 계산해보고 가세요. 먼저 계산해보고. 이렇게 제가 이제 표준지하고 이렇게 거래사례하고 다 해서 이렇게 구하는 공식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싹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요인은 1.385가 나오죠. 1.385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정리하면 뭐야, 벌써 20분이 넘었어? 이 시간 정리하면, 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또는 토지만 매각, 또는 지분 경매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 이런 것들은 두 가지로 보라겠죠.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가해서 감정을 했냐, 아니면 무시하고 감정을 했냐, 이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은 30% 보너스를 얻든지 아니면 뭐 안 얻든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감정 시 수용 감정에서는 토지하고 건물, 또 지작물 또는 영어권, 이렇게 지작물이라고 할게요. 영어권 이렇게 뭐 각종 권리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토지에서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건물은 경매 감정이나 일반 수용 감정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뭐 제가 봤을 때 1% 차이도 안 납니다. 거의 뭐 경매 감정을 갖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지작물이나 영어권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은, 각종 권리들은 제 강의 토지 수용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용 예정가를 구해야 되는데, 수용 예정가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로 한다. 그죠? 근데 우리가 경매 감정은 대부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표준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 예정 가격은 토지,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는데, 자,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도 대표성 있는 걸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수용 감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그 밖의 요인을 반드시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밖의 요인을 반드시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왜? 감정평가사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가 크다면 현장에 무조건 뛰어가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 필요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2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7월달부터는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과 공법,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것들, 뭐 농지법과 공법, 뭐 경매, 아니면 산지법과 경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다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이제 그 건축법 또는 국토계획법과 경매에서는 요거 최소한 제가 52만원을 책정했고요. 나머지는 싸게 했습니다. 15만원 정도씩 이렇게 15만원씩 정도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아마 요 가구로 진행될 건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제 491강까지 빨리 구매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이득이에요. 제가 이 가격 한다고 해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사실 거예요. 많이 사시는데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세요. 여러분들 뭐 주위에 또 멘토가 있다면 그 멘토하고 상의하셔서, 이번에 제가 낙찰받은 4천만원 투자해서 5억번 사례, 요것도 제가 뭐 쉬운 물건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저도 아무리 제가 선수지만 그분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저도요. 같이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아닌, 저 바쁘니까 저 멘토 삼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반드시 멘토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반드시 멘토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매하시면서. 안 그러면 정말 10건 잘하다가 한 건 잘못하면 버는 거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